당신은 누구세요? 아내 순이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경계심 가득한 그 눈빛이 철수의 가슴을 찢었답니다. 결혼 47년.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이 순식간에 지워진 거예요. 저는 김철수예요. 순이 씨,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철수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내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면 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해야 해요. 그래서 철수는 결심했어요. 매일 아내에게 새롭게 다가가기로요. 마치 첫사랑을 하듯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순이 씨, 산책 같이 하실래요? 철수는 손을 내밀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 작고 주름진 손의 온기가 여전히 철수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요양원 정원을 걸으며 철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부부의 이야기로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꽃을 선물했대요. 4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정말요? 와, 그 아내는 참 행복했겠어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철수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꺼냈답니다. 오늘은 제가 순이 씨께 이 꽃을 드리고 싶네요.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꽃을 받았어요. 그 미소가 철수에게는 세상 전부였답니다. 저녁이 되자 순이는 또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아침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다시 손을 내밀었죠. 저는 김철수예요. 순이 씨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매일 밤 철수는 요양원 밖 작은 고시원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순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몰랐지만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내일은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차를 준비해야겠다. 47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으니까. 철수의 아들 민주는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억 못하세요. 요양원에 맡기고 아버지는 편히 사세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내 어머니가 날 기억 못해도 난 너희 어머니를 기억한다. 그게 사랑이란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측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철수님, 비용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퇴직금과 작은 연금으로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 해요. 민준의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그동안 요양원 입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니?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사는 좁은 아파트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게다가 어린 손주들도 있었답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는 이곳이 편해하신다.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철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75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심지어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버지,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거절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철수를 불렀답니다. 철수 씨, 새벽 배송 일손이 딸리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힘들긴 해도 일당은 괜찮아요. 철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새벽 4시부터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는 일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철수의 하루는 더욱 빡빡해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오전 9시에 요양원으로 가서 순이와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죠.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순이는 여전히 철수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보면 반갑게 웃어주었답니다. 저 사람 착한 것 같아요. 순이가 간호사에게 속삭이는 말을 철수는 우연히 들었어요. 비록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아내의 마음 어딘가에는 자신의 존재가 남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철수 씨,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순이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흘러나오는 음악은 47년 전 두 사람이 처음 춤췄던 노래였답니다.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때 누군가와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모를 뿐이었죠. 춤을 추고 싶으세요? 철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순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요양원 거실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췄어요. 철수의 몸은 새벽일 때문에 뻐근했지만 아내를 아는 팔에는 힘이 들어갔답니다. 참 잘 추시네요. 혹시 전에 춤 배우셨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배웠어요. 그 여자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여기 제 품에 안겨 있답니다. 순이는 철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답니다. 하지만 철수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어지럼증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는 배송 중에 쓰러졌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전 단계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아내의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병원에 달려온 민주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내가 해결할게. 철수는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철수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몸은 아팠지만 아내를 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철수 씨, 순이는 여느 때처럼 반갑게 그를 맞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오늘은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철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의 이마에 손을 댔답니다. 열이 있어요. 누워 계세요. 순이는 간호사를 부르고 얼음주머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철수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전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디 아프지 마세요. 그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철수님, 이번 달 말까지 밀린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통보는 청천벽력이었어요.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2달치 요양원 비용이 밀린 상태였거든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꼭 마련하겠습니다. 철수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주일의 유예를 주었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아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답니다. 새벽이 되자 철수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았던 우표 컬렉션을 팔기로요. 어릴 적부터 모은 희귀 우표들은 꽤 값어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평생 모은 건데. 민주는 말렸지만 철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우표보다 내 어머니가 더 소중하단다. 그렇게 철수는 컬렉션을 팔아 당장의 위기는 넘겼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막막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순희 씨,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같이 가실래요? 철수가 손을 내밀자 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가족이 없는데 뭐 하러 가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제가 순희 씨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만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각 가족들은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답니다. 47년 전 둘이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순희 씨, 이 사진 좀 보세요. 순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두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 매일 이 여자에게 꽃을 선물했대요. 4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러세요? 철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순이는 사진을 꼭 쥐며 말했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행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환자분들께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철수는 준비한 편지를 꺼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쓴 편지였답니다. 순희 씨께, 전 당신을 47년 전에 만났어요. 당신은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죠. 청혼하던 날 당신은 울면서 그래도 좋다고 했어요. 철수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순이는 점점 더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에는 두 사람이 함께한 47년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답니다. 당신이 저를 잊어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기억하니까요. 당신이 저를 낯설어 해도 괜찮아요. 매일 새롭게 당신에게 다가갈 테니까요. 사랑해요. 내 영원한 첫사랑.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프로그램 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제게 47년 동안 꽃을 준 사람? 네, 순이 씨. 제가 그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순이는 철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어요. 여기가 따뜻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여기가 따뜻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아내를 꼭 껴안았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의 마음이 저를 기억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순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철수를 남편으로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답니다. 제 친구가 오셨네요. 순이는 간호사들에게 철수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비록 남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순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철수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요양원 프로그램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참가했던 한 가족이 감동을 받아 SNS에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눈물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난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철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주는 핸드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누군가 철수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답니다. 이건 뭡니까? 철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답니다. 방송국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고 젊은이들은 사랑의 의미를 배웠답니다. 철수 씨, 제가 요양원 비용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는데 첫 수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철수는 감사하면서도 난처했답니다. 전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특별합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순이에게 달려갔어요. 순이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이제 걱정 없이 여기서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매일매일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순이 씨의 친구이자 매일 당신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에요. 순이는 철수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상한 사람. 매일 첫눈에 반한다니. 네, 이상하죠. 하지만 정말이에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오늘의 꽃, 작은 장미 한 송이를 꺼냈답니다. 오늘도 순이 씨께 드리고 싶어요. 순이는 장미를 받으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예전에도 이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잡아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 손을 잡으면 안심이 돼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답니다. 그 후로 철수는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더 이상 새벽 배송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철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철수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순이 씨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오늘도 당신에게 첫눈에 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47년 전의 첫사랑처럼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사람들은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힘들 수 있겠어요?
오히려 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매일 아내에게 다시 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수는 오늘도 아내에게 꽃을 들고 갑니다. 47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두 사람은 매일 증명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